안녕하십니까? 치유일기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정성껏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편히 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늘 존재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위장의 매우 귀중한 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약은 위장병 치료의 신약이라고 불리지만 약국에서 살 수 없고 의사 처방도 필요 없으며 무엇보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약간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 신약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타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위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왜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트림, 속쓰림이 생기는지 이해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왜 평범해 보이는 타액이 우리 위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덜 의존하고 병이 재발할 걱정을 줄이며 집에서 안전하고 부드럽게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위장은 우리 몸의 절친 같은 존재로 고유한 성격과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위장이 매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위장을 더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할 줄 알면 속쓰림, 신트림, 역류,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더 이상 반복되는 악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시작으로 위장의 특별한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성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본적으로 위장을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별표 첫 번째 특성. 위장은 매우 부지런하다. 즉, 일중독이다. 별표. 위장은 정말 부지런한 직원처럼 음식이 들어오면 즉시 일 시작합니다. 위장의 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산, 애시드를 분비하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산을 더 분비합니다. 마치 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 같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 보이지만 음식이 다 소화되고 나서도 산을 너무 많이 분비하면 그 산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이나 속쓰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때로는 적당히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몸이 고통받을 수 있답니다. 별표 두 번째 특성. 위장은 생체 시계처럼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 별표. 위장은 매우 시간 엄수형이에요. 마치 뱃속에 작은 생체 시계가 있는 것 같죠.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아침 7시에 밥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먹었어도 위장은 일을 시작할 준비로 산을 미리 분비합니다. 그동안 그 시간에 늘 일이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으면 문제없지만 어느 날 바빠서 밥을 거르거나 늦게 먹으면 이미 분비된 산이 소화할 음식이 없어 위 점막을 공격하게 되고 속쓰림이나 묵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위장이 점차 손상되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위장약을 처방할 때 밥을 제 시간에 먹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먹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의 삶은 워낙 바빠서 아침엔 아이들 챙기고 낮엔 일하고
저녁엔 밥 준비하느라 바빠서 밥대를 놓치기 쉬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밥을 제때 못 먹어서 산이 과다 분비되는 건 피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별표 세 번째 특성. 위장은 음식의 냄새나 맛에 반응한다. 별표. 위장은 매우 독특한 반응을 보여요. 꼭 밥을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누가 밥 먹으라고 부르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위장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산을 분비하고 위장 끝에 있는 유문,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문을 닫아서 음식을 잘 섞고 갈고 숙성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유문은 약 2시간 동안 닫혀 있고 이 시간 동안 위장은 산과 소화 효소를 분비해 음식을 꼼꼼히 처리합니다. 보통 음식은 3시간 정도면 소장으로 내려가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에 4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안 씹어서 정제가 많은 음식이 위장에 남아 있으면 음식이 위 점막에 달라붙어 자극을 일으키고 위장이 더 많은 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죽은 씹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소화될 것 같죠? 하지만 죽에 든 정제를 소화할 아밀라제 효소가 부족하면 죽도 위 점막에 달라붙어 자극을 주고 산 분비를 늘려 속쓰림이나 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죽을 먹었는데도 효소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별표 네 번째 특성. 위장은 일할 때 혈액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별표. 밥을 먹고 나면 위장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섞고 분해해서 소장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힘든 일을 하려면 많은 혈액이 필요해요. 이때 몸은 다른 기관에서 혈액을 끌어와 소화기관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배부르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는 말이에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 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들죠. 그건 뇌로 가는 산소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뇌가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무거운 일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심지어 긴장되는 대화를 하면 위장에 혈액이 부족해 소화 과정이 흐트러지고 역류, 더부룩함,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은 후엔 15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쉬는 게 좋아요. 바로 눕거나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배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위장의 4가지 특별한 특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특성들은 잘못 관리하면 속쓰림, 역류, 더부룩함 같은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을 달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위장을 쉬게 하고 일을 덜 하게 하며 특히 산을 과다 분비하지 않도록 해서 위 점막 손상을 막는 겁니다. 이 2가지만 잘해도 위장병 치료의 핵심 원칙에 도달한 거예요. 현재 시중에 있는 위장약은 대부분 산 분비를 줄이거나 더부룩함을 완화하거나 과다한 산을 중화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약이 없거나 언제 산이 과다 분비되는지 몰라서 약을 못 먹으면 어쩌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습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도와주기만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위장이 산을 많이 분비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도 함께 반응합니다. 바로 타액선이 타액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까지 위장병 관련 글, 방송, 영상은 대부분 약, 식이요법, 생활습관에만 초점을 맞췄지 우리 몸에 이미 있는 타액의 중요한 역할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타액이 왜 위장의 신약이라고 불리는지, 어떤 특별한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위장을 돕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액 분비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샵사인 이어지는 내용, 한국어로 변환, 문법 및 맞춤법 수정, 한국 문화적 맥락 반영. 의미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씹을수록 타액선에서 더 많은 타액이 분비되고 그 결과 위산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급하게 밥을 먹거나 적게 씹고 빨리 삼키면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즉시 위장이 소화를 위해 더 많은 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류, 위염, 속쓰림 같은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 뇌가 정말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천천히 꼼꼼히 씹으면 타액이 꾸준히 분비되고 뇌는 소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위산을 분비할 필요가 없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소화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자동 피드백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멋진 자동 시스템이에요. 누구도 직접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씹는지를 통해 이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위장의 작동이 아니라 씹는 횟수예요. 많이 씹으면 뇌가 즉시 신호를 보내 위산 분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씹는 것만으로도 많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위장병을 고치려면 비싼 약을 먹거나 복잡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답은 우리가 매일 하는 단순한 식사 습관에 있습니다. 별표 5번째 특성, 타액에는 천연 항생제와 상처 치유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별표. 혹시 반려견이나 고양이가 다쳤을 때 상처를 핥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또는 어릴 때 벌레에 물리거나 살짝 긁힌 상처에 침을 바르면 진정되고 빨리 나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타액의 항염, 항균, 치유 효과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위 점막이 염증이나 궤양으로 손상되었을 때 타액 분비를 촉진하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별표 6번째 특성, 타액에는 점액이 있어 윤활 작용을 하고 블로팅을 줄인다. 별표. 많은 분들이 타액을 단순한 액체로 생각하지만 사실 타액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바로 천연 점액입니다. 좀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점액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음식을 삼키고 소화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덕분에 음식은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장, 소장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게다가 이 점액은 음식이 위장에 정체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가스를 감소시켜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로팅, 소화불량, 역류는 음식이 위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타액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며 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별표 7번째 특성, 타액은 위산을 중화해 소화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든다. 별표. 타액은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특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위장의 과도한 산을 중화하는 거예요. 타액은 pH 약 7.2로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일반 물보다 약간 더 알칼리적입니다. 반면 위장은 pH 1.8에서 3.2로 매우 강한 산성 환경이에요. 이 산이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 염증이나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타액은 생물학적 완충제 역할을 해서 pH를 안전한 수준인 5, 6으로 올려주며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도 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타액은 위장에서 과도하게 타오르는 위산의 불꽃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소방관 같은 존재예요. 별표 8번째 특성, 타액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P, 박테리아를 억제한다. 별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즉 HP 박테리아는 위염, 역류, 심지어 치료하지 않으면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 박테리아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첫째, HP 박테리아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생존하고 번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액은 약한 알칼리성을 띠므로 충분한 타액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산성 환경을 중화해 HP 박테리아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타액은 HP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꼼꼼히 씹는 습관을 통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HP 박테리아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몸에 들어오더라도 입에서 바로 제거됩니다. 타액의 점액 성분은 박테리아를 빠르게 배출해버리죠. 그러니 타액은 HP 박테리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별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액의 놀라운 특성과 효능을 종합해보면 타액은 의사가 위장병, 역류, 소화불량 환자에게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과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표. 위장 치료의 핵심은 산분비를 줄이고 위 환경을 중화하며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건데 타액은 이 모든 것을 훌륭히 해냅니다. 알칼리성으로 산을 중화하고 산분비를 조절하며 소화 효소로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점액으로 윤활 작용과 블로팅 감소, 천연 항생제와 치유 물질로 점막 회복, 그리고 HP 박테리아 예방까지. 과장 없이 타액은 우리 몸이 무료로,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신약입니다. 타액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충분하고 적절한 시점에 타액을 분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8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별표 첫 번째 팁,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하세요. 별표. 밥을 먹으면서 영화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마음 챙김 상태로 집중하면 뇌가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반대로 TV를 보거나 다른 일에 정신없으면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어 타액 분비가 줄고 소화도 약해집니다. 별표 두 번째 팁, 음식을 꼼꼼히 씹으세요. 별표.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으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요. 타액과 음식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씹은 후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타액이 최대한 분비되어 위장의 소화 부담을 줄이고 점막 손상, 산과다 분비, 속쓰림, 역류, 블로팅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세 번째 팁, 밥을 먹으면서 물이나 국을 마시지 마세요. 별표.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서 물을 마시거나 밥 한 숟갈 먹고 국을 한술 뜨는 습관이 있죠. 무해해 보이지만 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밥을 먹는 중에 물을 마시면 타액이 씻겨 내려가 타액 분비가 줄고 위장의 소화액도 희석됩니다. 밥과 반찬을 먼저 먹고 국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타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음식이 묽어지지 않아 소화불량과 블로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별표 네 번째 팁,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밥을 드세요. 별표. 식사는 삶의 선물이에요.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맛과 정성을 느끼며 드세요. 천천히 먹으면 타액선이 더 꾸준히 작동하고 소화도 더 잘 되며 영양 흡수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천천히 먹는 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별표 다섯 번째 팁, 입이 많이 움직이도록 바삭하거나 쫄깃한 음식을 우선 선택하세요. 별표. 신선한 채소, 과일, 김, 견과류 같은 바삭하거나 쫄깃한 음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씹는 횟수를 늘려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고 위장을 진정시킵니다. 별표 6번째 팁. 너무 부드럽거나 오래 끓인 음식은 피하세요. 별표. 죽, 수프, 오래 끓인 음식은 삼키기 쉬워 씹을 필요가 적죠. 하지만 씹지 않으면 타액 분비가 줄어 소화를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도 좋지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섞어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위장이 더 편안해집니다. 별표 7번째 팁. 입안을 항상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별표.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세균을 줄이고 구강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과도하게 마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 타액선이 더 잘 작동합니다. 별표 8번째 팁. 너무 건조하거나 짜거나 단 음식은 피하세요. 별표. 건어물, 젓갈, 덜 익은 라면 같은 너무 짜거나 건조한 음식 또는 사탕, 탄산음료 같은 지나치게 단 음식은 입안을 빠르게 건조시킵니다. 입이 마르면 타액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소화와 위장 보호 기능이 약해집니다. 별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눈 8가지 팁을 잘 기억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별표. 이 팁들을 꾸준히 지키면 위장병, 역류, 소화불량에 대한 걱정이 점차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며 꾸준히 하면 매일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고 지속적인 변화로요. 이제 영상이 꽤 길어졌으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밝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